자, 제목을 같이 보죠. 왕재수가 아니에요. 왕수재야. 헷갈리면 안 돼. 왕수재 취득 용려설. 왕재수가 아니라 왕수재 취득 용려설 이겁니다. 이게 거타지설화라는 설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왕수재가 누구로 설정됐냐면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죠?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의 아버지로 설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예전 이야기죠.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바로 볼게요. 좀 말라야지 빨리 필기를 할 텐데. 자, 보시죠. 보시죠. 상사가 인물 체크 잘해야 돼요. 상사가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 아까 쉬는 시간에 좀 읽어봤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상사가 하늘엔 바람 한 점 없어.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그러니 바다 위에 배가 진전이 안 되겠죠. 이런 뜻밖의 변고를 당해서 사흘 동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물어봤어요. 배 안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가 누군지 몰라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는 필히 반드시 해신, 바다의 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죠. 그러면 머무르지 않고 당장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상사는 옳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올리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고 제문, 제사 지낼 때 신에게 바치는 글을 지어서 진 뒤에 제물도 갖추고요. 제사를 지냈어요. 어떤 사람이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바로바로 해결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억과 관련해서 한번 봐봐. 기억. 배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상사의 절박함이 끊고요.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맞아 안 맞아? 뭐하고 맞죠? 맞으니까 3번에 1번 제거. 다시 본문.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본문을 분석해봐도 되죠. 다시 2번, 3번 제사를 지내보았지만 역시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행 중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가 가야 되는데 바람 한 점 없고 물결도 잔잔해. 배는 서 있어. 가지 못해. 마치 신이 우리를 갖고 장난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상사가 물은 거야. 정성을 다해 기도까지 했는데 이처럼 효력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근데 일행 모두 여기에 대해서 딱히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죠. 일행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때 두둥.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아꼈습니다. 주인공이 아직 안 나와서. 왕수재가 말한 겁니다. 자, 어떻게 뭐라고 말하나 보죠. 왕수재가 이건 분명 해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있을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의심 있는, 꺼리낌이 있는 자가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으니까 신이 우리를 갖고 장난한 거죠. 그 나쁜 부정적인 사람을 찾아내시죠. 그래서 찾아낸 다음에 그를 버려두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희롱하는 일이 바로 사라질 겁니다. 그 사람을 픽하자고요. 부정적인 사람을. 상사가 오케이. 그런데 상사가 얘기하기를 왕수재야.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지?
그리고 뭘 알아야 누군지를 딱 픽해야 버리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라고 했더니 수재가 말하기를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상의, 윗옷의 옷깃을 잡고 해신에게 이렇게 고하면 되죠. 영험하신 신의 밝은 계시를 알고자 저희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질게요. 가도 되는 사람의 옷은 물속에 가라앉히세요. 갈 수 없는 사람의 옷은 물 위에 띄어 가라앉지 않게 해주세요. 영험하신 뜻을 보여주시면 마땅히 해신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거행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왕수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상사가 말하기를 그 말이 일리가 있네. 병맛이죠, 사실. 뭐 이런다고 되냐? 하지만 옛날 거니까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그 말에 묘리가 있구나.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왕수제의 말대로 윗옷을 벗어 손수 그 옷깃을 잡고 기도한 다음에 옷을 물에 던졌어요. 모든 옷이 곧바로 가라앉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제시한 수지의 옷 하나만 물 위에 떠서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두둥. 부사 이하 모두가 헐 제안했는데 의아하게 여겨 수재의 옷을 향해 돌까지 던졌어요. 돌이 수재의 옷에 딱 떨어졌거든요. 그럼 가라앉아야 되잖아, 돌이랑. 근데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행 모두가 뭐야? 하고 계속 고개를 돌려 왕수재를 계속 쳐다보았다. 상사가 수재에게 말한 거야. 상사가 네 말대로 옷을 던져 보았는데 야, 네 옷만 떴어 이런 거야. 네 옷만 물 위에 떠서 끝내 가라앉질 않는구나. 어떻게 할 거야? 수재가 대답하기를 왕수재가 주인공이잖아. 주인공답게 얘기해야죠. 이건 제가 만든 일이죠.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사행에 따라오기를 자청했던 건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부의 우울한이랑 비슷한 겁니다. 우울한 심사를 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신이 이처럼 길을 막고 장난을 하니 제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극단적이야. 바다에 빠져 죽겠지만 사신 일행은 말리길을 무사히 다녀오셔서 임금의 명을 욕되이 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들려고 한 거예요. 완전 병맛이죠. 옛날 소설은 이래서 재미가 없었어.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죠. 니은 뭘까? 니은 문제 한번 보자. 왕수제 3번에 2번이야. 왕수제 옷이 지닌 특별함을 끊고 대조적 상황 제시와 부사어를 사용해 부각하고 있다. 상황 제시는 뭐가 있어요? 상황 제시. 유독 수제의 옷만 물에 떠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특별한 부사가 어디 있어요? 유독. 부사. 오케이, 좋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상가가 아니라 상사와 일행은 바다로 뛰어들려는 왕수제를 말렸어요. 가까운 섬에 내려주고 떠나는 거야. 섬에 도착한 아까 이런 방법도 있잖아. 안 가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뭘 이렇게 극단적으로 저 때문인가 하고 뛰어들어서 죽어요. 섬에 도착한 왕수제는 대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초가집을 발견해요. 그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노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대접받는 거야.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불을 붙여 등을 켜고 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노인이 얘기합니다. 수제는 잠깐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보쇼. 이 노인인 나는 본래 속세의 사람이 아니라
서해 용왕의 아들이요. 이 섬에 산 지도 벌써 헐 1000년이 넘었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를 날이 이제 겨우 몇 년 안 남았는데 불행히도 이 섬에 사는 3000년 묵은 구미호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닷새 동안 일전 싸움을 벌였는데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 수재의 귀신 같은 활솜씨를 좀 빌렸으면 하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수재를 이러한 궁벽한 땅에 모셔오게 했으니 미안하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소이다. 이 모든 건 이 노인이 꾸며낸 거야. 역시 병맛. 그 다음에 A 봅시다. A. 자, A. 방금 읽은 겁니다. 부탁을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A와 B에서는 모두 끊고요. 자신의 과거 업적을 언급했다. 맞아? 내가 노인이 나 옛날에 이랬어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과거 업적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땡. 2번 A와 B에서는 모두 끊고요. 상대방에게 일어날 일을 언급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급했습니까? 땡. 3번 A에서는 B와 달리 끊고요. B는 신경 안 쓰고요. 자신의 운명을 이유로 상대방이 겪는 문제는 수재가 섬에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 해결이 어렵다는 걸 토로하고 있다. 맞아? 땡.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끊고요. 상대방이 지닌 능력을 근거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 상대방이 지닌 능력을 근거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 어때요? 뭐가 맞아? A 맞아? A 까먹은 거 아니야? 얘들아 A 어떻게 돼 있어? 아 우리 아까 A 지나쳤구나. 아 뭐야 다시 미안 B에서는 끊고 A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지닌 능력 뭔데요? 활쏘기잖아. 자신의 요구사항 구미호를 물리쳐 주쇼. 상대방이 전달하는 맞죠? A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A에서와 달리도 맞고 B가 맞죠? 그러면 아까 A를 왜 안 했을까? 자 A는 뭐 했어요 아까? 병마셨잖아. 다 저 때문이에요. 뭐 이런 거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A와 B에서는 모두 끊고요. 자신의 과거 업적 언급 일단 또 틀렸네. 다 틀렸어요. 2번 A와 B에서는 모두 끊고 상대방의 일어날 일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 A도 틀렸고 B도 틀렸죠. 3번 A에서는 B와 달리 끊고요. 자신의 운명을 이유로 상대방이 겪는 문제 없죠. A와 달리가 맞으니까 땡. 4번은 답이 나왔고요. A에서는 물음의 방식이 있었어 A에? 봐봐. 있었어 없었어?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청유의 방식으로 청유가 있었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미안하고 그지없소이다. 빌렸으면 하오. 다 뭐야? 청유는 없죠. 청유의 방식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가피함.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가피함 맞는데 B에서는 청유의 방식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땡. 야 5번 매력적인 오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나온 거야 답이. 자 좋습니다. 어쩐지 B를 갖다 A라고 했었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보세요. 자 이게 B인데 에이 이런. 자 요게 B였습니다. 맞죠? 수재가 물러나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얘기해? 저 속세의 천한 사람입니다. 선생께서는 노인이죠. 용궁의 귀한 아드님이신데 어찌 감히 한 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요 원래 재주도 없는 사람이니 어찌 감히
선생의 청을 부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투 이거?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양의 말. 겸양이란 것은 겸손이죠.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수재가 신궁, 신이 내린 궁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겸손이 너무 지나치시군요. 모레가 그 구미호랑 싸우기로 한 날이요. 수재께서는 한 번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이 늙은이를 위해서 위험한 처지에서 구해주시길 바라오. 그랬더니 수재가 선생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제가 힘을 다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저 활도 없고요. 화살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노인이 튼튼한 활과 독화살을 준비해 놓은 지 이미 오래니 그 일은 염려 마시오. 밤이 깊어 피곤해지자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수재는 잠에 골아떨어져서 날이 새는지도 몰랐다. 오후가 되자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피리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자, 보시죠. 디귿. 노인과의 대결을 위해 여우가 출현할 조짐이 있다는 점을 끊고요. 다양한 소리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어때요? 괜찮죠? 나열했죠? 자, 그럼 넘겨서 소리가 청한 것이 인간 세계 음악과는 달랐다. 수재가 노인에게 물은 거야. 왕 수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저 음악 소리는 뭡니까? 노인은 이마를 찌푸리며 대답했다. 노인이 요사스러운 구미호의 짓이라오. 왕 수재가 일개 요물일 뿐인 여우가 어떻게 저런 신선의 음악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노인이 저 구미호는 꼬리가 9개 달린 저 여우는 변화무쌍한 놈이여 귀신이 되었다가는 인간이 되고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여 앞에 있는가 싶으면 어느새 뒤에가 있으니 실로 천하의 요물이요 지금 이리로 오는 게 분명하니 수재도 곧 보게 될 거요. 조금 있으니 물러거라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수재가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부인 한 사람이 임금이 타는 가마 위에 앉아 있었다. 휘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어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에서 온갖 교태가 피어나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켰다. 예뻤단 얘기예요. 외양을 묘사했죠. 위험 있는 의장, 그러니까 어떤 장신구, 그 다음에 온갖 물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았다. 리을 볼까요? 리을 바로 볼까요? 여우를 목격한 왕수재의 놀라움을 끊고 여우의 모습과 다른 세상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맞죠? 오케이. 맞네요. 그럼 3번은 자동적으로 5번이 되겠는데 일단 더 봅시다. 어설프게 단장한 시비들이 앞뒤를 에워싸고 기치, 깃발, 창검이 저로 빽빽이 늘어서 있었는데 피리 불고 북치는 이들 모두가 곱게 분을 바른 미녀들이었다. 수재가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 저게 모두 요망한 여우들입니까? 그렇소. 그럼 빨리 주세요. 가마 위에 부인을 쏴 죽여야겠으니. 안 돼. 지금 활을 쐈다가는 한 번에 100발의 화살을 쏜다 한들 한 손으로 막을 거예요. 소용없소. 그랬더니 왕수재가 그렇다면 내일 싸움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10명이 있다 한들 화살을 다 막아낼 텐데 어떻게 해요? 노인이 내일 나랑 한창 싸울 때는 저 요물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테니 화살이나 돌이 날아드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저 구미호의 명치를 맞추쇼. 그럼 성공할 수 있소이다. 내일까지 기다립시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조를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걸었다. 자, 노인은 수재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는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섰는데 바다 위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녔다. 오케이. 얘는 왜 안 될까? 여우와 싸우고 있는 노인의 비범한 모습을 끊고 아직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답이 너무 허접하게 나왔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5번. 자, 그 다음에 수재는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잔뜩 당겨 부인을 쏘려 했는데 부인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수제. 쏴야지. 아, 예쁘다고 화를 쏠 수가 없는 거야. 수제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건 사람이다. 여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수제야. 응? 그러면 안 되지. 결국 화를 쏘지 못한 채 시위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었다. 곧이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수제야. 아유, 수제 이거 쌌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1번. 상사는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끊고 해신의 장난 때문이라고 믿었다. 맞죠? 그 답이 1번이야. 나머지는 왜 아닌가 봅시다. 뱃사람들은 끊고 일행 중에 해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해신을 왜 도와요? 땡. 왕수제는 상사의 말을 듣고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낸 거야? 아니요. 왕수제가 상사에게 먼저 제안했죠. 땡. 노인은 왕수제에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걸 물어봤어? 아니요. 수제야, 네가 도와라. 근데 수제는 화를 쏘질 못했어요. 니 여우 아니야. 저렇게 예쁜 여우 이거 한 거예요. 그렇지? 남자란 현준아, 너 같으면 쏘겠니? 뭐야? 힙스타는 네? 쏠 거야? 왜 싸요? 아니 여우니까 구미호니까. 증거 있어요? 오, 좋아. 정진이는 왜 쏘고? 아니 구미호가 변신했다고 하니까 쏘라고 노인이 시켰잖아. 있어요? 오, 근데 막 능력을 발휘하는데? 오히려 좋죠. 어? 뭐라고? 그런 거 아닌가? 어? 멋진 누나. 멋진 누나 멋누. 그렇죠. 오케이. 부인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은 왕수제로 인해 노인과의 대결을 피할 쓸데없는 말.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도 풀었고 3번도 풀었네요. 자, 마지막 4번 하면 됩니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겉하지설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윗글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 마지막 문제 힘내. 자, 선생님이 왕수제 취득 용려설은 고려의 건국설화인 겉하지설화를 서사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겉하지설화의 기본적 서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은 변형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한 작품이죠. 윗글에 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 겉하지설화의 서사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단 겉하지가 탄 배가 곡도라는 섬에 닿자 풍랑이 크게 일어나 당나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노인이 꿈에 나타나죠.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섬에 남기라고 말합니다. 섬에 남을 사람을 고르기 위해 선원들은 나무 조각에 이름을 써서 물에 던지고 겉하지의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만 물에 가라앉자 어쩔 수 없이 겉하지가 섬에 남게 된 거죠. 배가 떠나자 홀로 남은 겉하지에게 한 노인이 나타나 자신이 서쪽 바다의 신이라고 밝히며 자기 자손들을 괴롭히는 중을 활로 쏘아다. 거긴 여우, 여긴 중. 활솜씨가 뛰어난 겉하지가 중을 활로 쏘자 중이 늙은 여우로 변해 땅에 떨어져 죽음. 자, 1번. 가와나 모두 끊고요. 섬에 도착한 주인공의 영적 능력이 드러나는데 끊고요. 어떤 능력이죠? 활. 가에 제시된 주인공의 영적 능력은 나에서도 유지되었군. 활 잘 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으니까 안녕. 2번. 가와나 모두 끊고요.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다른 대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여우에게. 가에서 도움을 청하는 존재를 괴롭히는 대상이 여우라는 점은 나에서도 늙은 여우로 유지되었군. 맞죠? 3번. 가와나 모두 노인의 말을 통해 주인공이 섬에 남겨진 이유가 밝혀지는데 가에서 초월적인 인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나에서는 지상에 있는 대리인과 소통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서의 답은 3번이다. 4번. 가와나 모두 주인공이 탄 배가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가에서 주인공이 항해하는 목적지는 나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은 교체되었군. 이거 무슨 뜻이야? 봐라.
가에서 즉 겉하지설화에선 주인공이 항해하는 목적지는 나에서도 유지된 거 윗글에서도 맞잖아. 당 날아가는 거. 근데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은 교체되었죠. 왜요? 태풍이다. 여기서는 풍랑, 거기서는 고요. 맞죠? 안녕. 5번 가와나 모두 배를 떠날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가에서 이름을 적은 사물을 물에 던지는 행위는 나에서도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주인공이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교체되었죠. 왜? 얘는 안 가라앉았고요. 얘는 가라앉았잖아요. 여기는 돌을 얹어놔도 안 가라앉았는데 얘는 겉하지만 이름이 가라앉았다라고 했죠. 나뭇가지에. 그러니까 교체된 거 맞죠. 그러니까 안녕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벌써 실전하고 교과서 개념 빼놓고 적용해서는요. 일단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에서 현대소설 남긴 거야. 좀 귀찮더라도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문학 독서 다 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다니게 하진 않을 건데 일단 다음 시간만 문학 독서를 다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숙제 꼭 해오시고.